방금 언급한 중앙지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됐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들었던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의 이야기와는 좀 상반된 내용이죠. 사진과 영상들이 버젓이 공개가 되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억지 기소다. 여전히 김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두고 조작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의 어떤 조작 흔적 발견이 됐습니까? 공판 과정에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공소유지할 만큼 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주 의원님 판사 출신이잖아요. 공소유지를 할 만큼 혐의가 입증이 되었다라고 판단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확실히 뭐 유죄를 이제 자신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그 나왔던 그 답변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규와 그리고 이제 김문기와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모른다고 얘기를 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소장 이제 내용을 보면 전주 의원님 지금 혹시 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받았습니다. 이게 검찰 공소장입니까? 네, 그래서 이제 비실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공소장인데요. 여기에서 검찰이 이제 지적한 것은 결국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작년에 그 대장동 게이트 의혹에서 굉장히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중심점에 있었다. 그런데 본인은 대장동과의 거리두기 꼬리 자르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고 김문기 씨를 지금 시장 시절에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이 이것이 허위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김문기 씨는 어떤 분이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과 관련된 핵심 참고인이었다. 지금 이게 이제 공소장 내용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인, 이것은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지칭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그렇게 김문기 씨 등과의 연관성을 차단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그래서 본인이 결국은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꼬리 자르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저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김문기 씨가 사망한 날 모 언론 인터뷰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지 이것이 이제 기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에 네. 그렇게 기술되어 있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한 거다라고 네. 검찰의 공소장에 기술되어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 사건이 만약 유죄로 저는 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죄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죄질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로에 대한 나쁜 데 기억이 있죠. 결국은 상실 그 도지사 상실까지 갔다가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형님의 강제 입원 뭐 이 발언과 관련해서 그래서 본인이 이제 또 한 번 이렇게 법정에 이제 서게 됐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피해가기 어렵다는 좀 본인의 어떤 그런 좀 뭐 예감이 좀 들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작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성경원 이제 중앙검사장에도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언론 여기도 나옵니다만 김문기 씨로부터 2016년과 2017년에 최소 6차례 대장동 개발 관련한 이런 대면 보고를 받았던데 이 내용이 있어요. 공소장에. 이거를 확인을 하고 당연히 기소를 했냐 그랬더니 중앙지검장에게 확인을 하고 기소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김문기 씨가 사망하시기 한 2달 전에 검찰에 가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김문기 씨의 이러한 내용,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대장동 협약서와 관련한 보고를 직접 대면 보고를 했다. 이것이 결국은 이 김문기 씨의 진술이 적힌 진술조서가 아마 어제 10,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송병호 검사장도 유죄 입증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피력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러한 말뿐만 아니라 객관적 자료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 국회 제출용으로 확보하신 내용 중에 일부를 또 전주혜 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이야기 들어볼 텐데 이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요 사건, 쌍방울 수사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쌍방울 경영진의 비리와 그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수사이지 결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수사는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보니까 김명주 의원님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그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의혹, 그리고 성남 FC 수사, 그리고 이제 쌍방울 부정부패 수사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데 각각 다른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뭐 중앙지검, 수원지검, 남부지검 다 다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이 다 기소를 할 걸로 보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4가지 혐의와 관련된 수사기관이 모두 다 기소를 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재판에 대응을 해야 할 것이고 내후년 총선도 있고 한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다 정치 보복으로 원보이스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통할까도 민주당은 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이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우려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이제 재판 공판 기일도 잡히고 예. 진행되면서 일부가 의혹이나 부정된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공론화됨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의 지지 또 결속의 강도도 차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따라서 어떤 민주당 내의 어떤 소수 의견들이 조금 더 뭐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약진한다든지 이런 계기들이 아마 재판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네.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에서는 과거처럼 본다라면 모든 곳에서 다 이렇게 그런 어떤 공소 제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아마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이재명 대표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다 기소한다 이렇게도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가 부인하거나 침묵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확신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뭐 공개할 건 공개하고 뭐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말했던 이 여러 가지 의혹과 이제 검찰의 공수처장 내용은 일단은 검찰의 공수처장 내용이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뭐 우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